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전시가 자연생태관 등을 무장의 관광지로 조성합니다. 포항 바다를 누빌 다목적 행정선 연호세 5호가 본격 취항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됐고 금호타이어 공장은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중추산업에도 하나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닷새 전부터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며 인테리어와 전기, 설비 등 내부 작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권력은 지금 일을 못하고 있죠. 타설하고 그다음 목수도 또 일을 해야 되고 철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고정들은 대학관도 일을 안 하고 있죠. 시멘트 부족으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광주 전남 지역 상당수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금호타이어도 고무 등 원재료의 반입 중단과 재고 위기로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금호타이어는 하루 생산량을 30%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완성차 제조사의 타이어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기아차 역시 완성차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맡겨 차고지나 물류센터로 개별 운송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며 지역 경제까지 멈춰서는 모양새지만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 결의대회를 이어가며 총력 투쟁을 다짐해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와 식수가 초비상입니다. 출하를 앞둔 배추와 마늘 등 겨울 밭작물의 생육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출하를 앞둔 해남의 배추밭. 탐스럽게 자란 배춧잎을 묶어 시장에 출하될 시기지만 농민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한창 자랄 가을 생육기에 가뭄으로 수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잎마름병이 곳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잎끝이 누렇게 변하고 썩어 들어가는 피해가 속출하면서 생산량은 늘었지만 품질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하도 못하고 판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여기 다시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니까 생산비 하나 건지지 못하니까 큰 피해가 있는 거죠. 파종을 마치고 생육이 한창인 마늘밭도 심각합니다. 이맘때면 곱게 뻗은 잎이 생기로 가득해야 하지만 힘없이 처졌고 그나마도 밭 곳곳이 빈 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하거나 성장이 더뎌서 내년 봄 수확이 벌써 걱정입니다. 그나마 비가 오면 다행인데 겨우내 가뭄이 지속될 경우 한 해 농사를 망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자체도 나서서 저수지와 지하수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비 소식이 간절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내년 3월 이제 본격적으로 생육이 시작되는 시기까지 가뭄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좀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섬 지역 식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남 동부권은 100mm 이상, 서부권과 남해안에 70mm 안팎의 비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저수율이 고작 1% 늘거나 더 떨어지고 있어 완도의 경우 제한급수를 더 확대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겨울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해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책임자가 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중대한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에 따라 처벌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포구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3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자리에는 관리감독자, 보급사업 담당자, 실무관리자 등 약 18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이행 사항을 주제로
이승교 공인노무사의 2시간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필수 교육이며 이번 교육 참석자들은 교육 시간이 인정됩니다. 교육은 계속해서 시기별, 주제별로 특화해 실시될 계획입니다. 마포구청에서 주민편익시설 설계 내역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당인동에 새로 설치될 주민편익시설은 화력발전소 설치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고자 꾸며지는 각종 체육시설, 다목적실 등의 휴식 공간인데요. 현재 설계 단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3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당인동 주민편익시설 설계 내역에 대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구청장과 체육진흥과장,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설계 용역업체 직원, 건설사업관리단장 등이 참여해 실질적인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회의 내용으로는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설계 내역을 보고하고 질의응답, 설계 개선 사항 토의, 폐회식 순서로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2023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청호 명상정원과 자연생태관을 무장애 관광지로 조성합니다. 대전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이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대청호 500리길의 관광명소인 명상정원과 자연생태관에 웹 접근성 인증 안내 시스템 구축, 탐방지원센터 텔레코일 구축, 휠체어 대여, 명상정원길 CCTV 설치 등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각 관광지별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체험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나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한겨울 추위를 녹이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연말연시 이웃사랑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대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집중모금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방송사와 함께하는 언론모금, 사랑의 계절을 통한 모금, QR코드, ARS,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모금 방법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랑과 나눔을 온도로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은 나눔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5,9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며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됩니다. 올해 나눔 목표액은 59억 3천만 원입니다. 대구시와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22 원스톱 기업지원 박람회에서 지역 동반성장 강화와 원스톱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와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30일 열린 2022 원스톱 기업 지원 박람회에서 지역 동반성장 강화와 원스톱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스톱 기업 지원 박람회를 대한민국 최고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로 육성해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특화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확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새 기간은 판로 확대와 수출 상담, 기업애로 종합 상담, 규제 혁신 등 입체적인 기업 지원과 지역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동반 성장과 기업 지원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들과 함께 손을 잡은 만큼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의회가 지난 28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과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은 개선하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해 군정이 능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올 한 해 평창군이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서류감사 및 대면 질의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 정책 대안 제시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1일차에는 평창군 기획실, 정책담당관, 행정과 등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 활동을 실시해 군정 소식지인 평창이야기 내용의 부실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표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받았습니다. 군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조례안 및 일반안 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2022년 시군구 원스톱 민원창구 우수기관 시상식이 11월 25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습니다. 도내에서는 횡성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는데요. 통합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은 민원인이 지자체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민원실 한 곳만 방문해도 한 번에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을 개선한 곳입니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민원 처리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해 허가 민원과를 신설하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민원 업무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갖추어 신속 정확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더 나아가 내 민원 손안에 온 스마트 민원 처리 알림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원스톱 방문 민원 처리 환경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강원도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불합리한 댐 주변 지역 지원 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충북도와 강원도는 용수 공급량과 저수 용량이 각각 전국 1, 2위인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과도한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저해돼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댐 전체 수입금의 55.4%를 차지하는 충주 소양강댐의 경우 실제 시군이 지원받는 금액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수입금 배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도는 댐 운영 관리의 유역자치단체의 참여 보장과 지원사업 출연금 규모 확대를 촉구했으며 용수 우선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가 민선 8기 일자리 정책 논의를 위해 도청 화백당에서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시대 일자리 정책의 밑그림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날 경상북도는 살맛나는 일자리로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경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민선 8기 일자리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선 8기 처음 열리는 제5기 좋은 일자리 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청년 여성 기업인을 대변할 수 있는 김보라 스마트 크리에이터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 위원회는 민선 8기 일자리 공약 기조에 부응하는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학계, 연구기관, 기업 등 현장 전문가 3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자리 정책의 한계점으로 일자리 수는 늘어나는데 실질적 고용률은 오르지 않는 현상, 중소기업 인력난은 심각한데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미스매치 현상의 심화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선 8기에는 일자리 수 늘리기가 아닌 일자리 지키기 정책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제조공정 혁신과 투자 유치 기업의 맞춤형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선 8기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인 일자리 자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경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바다를 누빌 다목적 행정선 연오새 5호가 본격 취항했습니다. 연오새 5호는 친환경 그린 선박으로 동해안 최대 해양도시 포항의 마스코트가 될 텐데요. 포항 바다에서 일당백의 역할을 해낼 연오새 5호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포항시 신규 행정선 연오새 5호가 25일 포항 송도동에서
본격적인 항해를 알리는 취항 행사를 가졌습니다. 취항식에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해 선박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고 행정선 명명패 수여, 행정선 건조 유공자 표창 수여에도 함께했습니다. 또 이날 연호세호호는 해역으로 운항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노후 어업지도선 경북 207호를 대체해 건조된 연호세호호는 130톤급 규모의 신규 행정선으로 최대 24노트의 속력으로 달릴 수 있으며 친환경 선박법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탑재돼 선박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중 최대 70%의 미세먼지를 저감합니다. 한편 정식으로 취항한 연호세호호는 행정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업 유치 MOU 체결, 내외국인 바이어 투자 설명회 시 공간 제공을 통한 시정 홍보의 기능과 함께 수산 재해 대비 해역 예찰, 어업 안전조업 지도, 불법 어업 단속 등 바다의 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야가 이재명표, 윤석열표 예산으로 대립하면서 국회 예산심사가 파행의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의 이슈가 예산 정국을 뒤덮으면서 증액시켜야 할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100여 건의 쟁점 예산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 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예산안 처리를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습니다. 역대로 이런 무책임한 집권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멈춰서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애가 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증액을 요청한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은 AI 직접단지 조성과 운전면허 시험장 신설 등이고 전라남도는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존본부 설립 사업 등입니다. 예결 소위에서도 감액 심의가 전혀 마무리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증액 심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파행을 겪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아예 포기하고 꼭 막아야 하는 예산만 감액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국비 증액이 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첨단과 나주 에너지밸리의 공장 용지 부지를 계약한 업체들이 중도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광주 도시첨단산단에 수십억 규모의 공장 부지를 계약한 벤처기업인 A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해왔는데 최근 이자율이 치솟으며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계약 당시 1% 초반대였던 금리가 불과 3개월 사이에 6%까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공장 부지 대금 비용과 이자율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직원 수를 줄이는 방안까지 고려했을 정도입니다. 계약금으로 집어넣은 비용도 아무래도 다 회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1월도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까지 또 상환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광주 도시첨단과 에너지밸리의 용지를 구매해 토지 대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연 손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연 손해금을 좀 인하시켜서 자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 두 가지 사안, 토지대금 납부 기한 연장 문제하고 그다음 지연 손해금의 그 이자를 일하는 문제, 저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24일 또다시 금리가 인상되면서 1년 3개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2.75%포인트 높아지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암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7년간의 공사 끝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활성화는 물론 해남과 진도까지 가는 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등 교통 편익이 증진될 전망입니다. 영암 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이른바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입니다. 3,100억 원을 들여 7년간의 공사 끝에 오는 9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영암의 소 IC에서 해남 대진교차로까지 12.19km로 기업도시와 고속도로를 잇는 연결도로입니다. 기업도시로 가는 접근성이 개선돼 솔라시도 조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해남이나 진도로 가는 소요 시간도 10분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해남뿐만 아니라 완도, 진도 등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관광 명소로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호를 지나는 교각 아래에는 4층 규모의 전망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서해안 자전거 도로와 연결돼 있어 동호인들의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5년 선정된 솔라시도 기업도시, 전남도는 진입도로 개통에 맞춰 관련 기업 유치와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최근 금리가 연일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전반적으로 얼어붙으면서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그렇다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도 없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